자, 5회 문제 보겠습니다. 7월 27일 날 문제예요. 1번, 다음 중 원가 회계 한계점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비화폐성 정보와 질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못한다. 여러분, 원가 회계는 말 그대로 다 대부분이 계산하는 문제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비화폐성 정보는 우리가 제공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정한 시점에서 모든 의사결정에 목적적합한 원가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겠죠, 그죠? 모든 의사결정에 필요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게 완벽한 건 없습니다. 경영자 목적에 따라 다양한 회계 절차를 적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요. 경영자 목적에 따라서, 그죠? 우리 일반 기업 회계제는 딱 틀이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근데 원가 회계는 그런 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 2, 3번은 단점, 한계점에 해당하는 건데 4번에 봤더니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회계 자료를 기초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해야 하므로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건 원가 회계야, 재무 회계야? 재무 회계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원가 회계의 한계점이 아니라 재무 회계의 한계점이에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회계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회계 감사를 받을 거 아니겠지? 네, 그런 자료를 수집하는 어려움이 있는 거는 재무 회계의 한계점입니다. 2번.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매출원가 우리 제공품 계정부터 그려주시면 돼요. 제공품 계정부터 그려서 집어넣어보자. 찾아보세요. 기초 제공품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10,000원 나와 있고요. 그 옆에 기말 제공품은 얼마 있어요? 5,000원. 그 다음에 재료비가 자 여러분들 기초 재료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 4,000원 나와 있죠? 네. 맞냐? 네. 재료를 매입한 게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25,000원. 두 개 더해주면 얼마니? 29,000원 에서 기말 얼마? 6,000원. 29,000원에서 6,000원 빼주면 얼마죠? 23,000원. 23,000원 들어가면 되고요. 여러분 노무비 제주간접비 합쳐서 우리 뭐라고 하죠? 가공비라고 하죠. 네. 맞니? 네. 노무비 제주간접비 합쳐서 가공비라고 합니다. 가공 원가 발생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32,000원. 가공 원가 발생액이 32,000원. 여기 제품 제조 원가가 나오겠죠? 네. 제품 제조 원가 얼마라고 계산이 될까요? 6만원. 얼마? 6만원. 6만원. 6만원에다가 기초 제품이 얼마 있어요? 12,000원. 기말 제품이 얼마 있어요? 만원. 만원. 이렇게 하면은 매출원가는 얼마로 계산이 됩니까? 62,000원. 매출원가 62,000원. 3번 문제를 보시면 원가 배분은 공통원가를 밑줄 쳐봐. 공통원가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제조 간접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제조 간접비. 원가 배분은 제조 간접비인 공통원가를 원가 대상에 합리적으로 대응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다음 중 원가 배분 기준에서 가장 먼저 고려될 사항은 항상 뭐라고 그랬을까? 인과관계 기준이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무슨 기준? 인과관계 기준. 4번 문제를 보시면은 무슨 법을 하라고 나와 있어? 단계배분법을 하라고 나와 있죠? 제조 먼저 써볼게요. 단계배분법, 제조. 그 다음에 보조부문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조에 뭐 있어요? A와 B가 있고요. 보조에는 뭐가 있습니까? X와 Y가 있어요. 금액은 X의 금액이 얼마? 80만원. X의 금액은 80만원. Y의 금액이 얼마죠? 40만원. 뭘 먼저 배분하라고 나와 있니? X를 먼저 배분한다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 봐요. X를 먼저 배분할 때는 먼저 배분하는 것은 그렇게 몇 군데? 세 군데로 하라고 그랬던 거 기억나죠? 네. X가 A의 50%, 여기 50%, 여기는 몇 프로예요? 30%, 여기는 몇 프로일까? 20%. 합쳐서 100%면 그냥 곱해주시면 된다고 그랬잖아, 그치? 8호 40만원, 83 24만원, 82 16만원. 그러면 일단 얘는 끝났죠, 그쵸? 네. 끝났고요. 이제 Y 해줘야 돼요. 두 개 더해서 몇 군데로? 두 군데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럼 Y가 20%, 그 다음에 몇 프로예요? 60% 이렇게 갑니다. 20%, 60%. 자, 두 개 더해주시면 얼마예요? 50, 뭐 잘못됐어? 56만원.
곱하기 56만 원 곱하기 두 개 더해서 몇 프로예요? 80. 80%분의 몇 프로? 20% 이렇게 가면 되잖아. 그럼 얼마 나오니? 14만 원. 여기는 얼마죠? 42만 원. 물음이 어디 걸 물었어요? y b에 배분되는 여기 그치? 네. y의 부문의 원가를 물었죠? 네. 얼마예요? 42만 원. 답은 몇 번? 2번입니다. 5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여러분 원가 계산 자료가 단순하고 명료해서 오류 발생 가능성이 낮다. 이거는 종합 원가 계산이죠. 개별 원가 계산은 자료가 많다라고 그랬죠. 자료가 많아요. 복잡하고 그죠? 또 상세해서 오류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어요. 1번은 틀렸습니다. 간접 원가 배부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제주간접비 배부가 핵심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제주간접비 배부가 핵심이고요. 개별 작업에 짓게 되는 실제 원가를 예산과 비교해서 미래 예측에 이용할 수 있고요. 수요자 요구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업종에서 주로 사용하는 거 맞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제주간접비 예산식을 만들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변동 연간 제주간접비 예산은 20만 원 플러스 이게 뭐냐면 y는 a 플러스 bx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y가 제주간접비 총액이에요. 제주간접비 총액은 a는 고정비고요. bx는 변동비가 되는 거예요. bx는 변동비, y는 a 플러스 bx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거기 나와 있는 20만 원은 뭐가 되는 거지? 고정비가 되는 거죠. y는 여기 봐요. y는 20만 원 플러스 bx가 시간당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200원 나와 있죠? 200원 곱하기 시간 이렇게 됐어요. 고정비가 20만 원이고요. 변동비가 200원인 거예요. 그런데 노동시간을 토탈 몇 시간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1000시간이라고 예상하고 있죠, 그쵸? 여기 잠깐만 거기 들어올래요? 요거 나누기 1000시간.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볼게요. y는 다 같이 20만원 나누기 1000시간 하면 200원 나오죠? 200원 플러스 200원 곱하기 시간이 되는 거죠. 200원 곱하기 시간. 그래서 제주간접비 배부일은 두 개 더해주시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400원이 되는 겁니다. 제주간접비 배부일은 400원. 노동시간당 얼마라고요? 400원이 되는 거예요. 400원. 그래도 그냥 간단하게 풀고 넘어가도 되는데 나중에 이런 공식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y는 a 플러스 bx가 뭐라고요? 제주간접비는 고정비 플러스 변동비. 우리 학원 여기 보자. 우리 학원의 제주간접비는 집세 플러스 전기요금. 집세는 고정돼 있죠? 전기요금은 쓰는 만큼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y는 20만원 플러스 200원 곱하기 시간. 얘가 고정비를 노동시간으로 나눠주면 고정비 단가가 나오겠지, 그치? 네. 제주간접비 배부일은 두 개 더해서 400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7번 문제를 보시면은 부문별 제주간접비 배부일을 사용할 경우에 2052번에 가공비는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A 부문이 있고 B 부문이 있네요. A 부문, B 부문 합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가 있어요. 는 제조원가가 나와 있습니다. 자, A 부문의 직접 재료비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3만원. 여기가 3만원. B 부문은 얼마라고 나와 있죠? 2만원. 합쳐서 얼마예요? 5만원. 직접 노무비는 2만원, 32,000원. 2만원, 32,000원. 두 개 합쳐서 얼마죠? 52,000원. 물음이 가공비를 물었으니까 이거 두 개 더해준 거 없이 물은 거지, 그치? 맞니? 물음이 뭘 물었어요? 가공비. 가공비는 노무비하고 뭘 더해준 거야? 제주간접비를 더해준 거죠. 그러니까 제주간접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부문별 제주간접비 배부일을 사용하래요. 디귿 자료를 볼래? 뭘 기준으로 배부하라고 나와 있어요? 직접 노무 시간으로 배부를 해라 라고 나와 있죠? 다 같이 부문별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손바닥으로 B하고 합계를 가려봐요. 손바닥으로 B하고 합계를
가렸어요? 네. A만 봐봐. A의 재주간접비 얼마? 50만 원. 나누기 6,000원.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배분하라고 나와있죠? 네. 그러면 50만원 나누기 노동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2,000시간. 나눠봐. 50만원 나누기 2,000시간 하면 배분율이 얼마 나와? 250원. 250원 곱하기 밑에 A 부분에 직접 노무 시간은 몇 시간? 120시간. 그럼 얼마 나오죠? 3만원. 이렇게 두 문별이니까 B하고 일단 합계를 딱 가리고서 A만 보고 하면 되잖아, 그치? 저희는 B만 보고서 계산하는 거라고 했지. B 얼마예요, 여러분들? 64만원. 재주간접비가 64만원이지? 64만원 나누기 몇 시간? 8,000원. 그럼 얼마 나오죠? 80원? 80원 곱하기 240시간 19,200원. 얘가 19,200원. 그냥 49,200원 나오죠? 문제가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계산하면 얘는 얼마예요? 8만원. 맞네? 얘는 얼마가 되는 거죠? 71,200원. 얘는 얼마? 151,200원. 근데 여기서 물음은 뭘 물었어요? 아까는 물음이 지난 회차에서는 총 제조가를 물었었지? 근데 이번에는 뭘 물었어요? 가공비를 물었잖아. 얼마가 답이 되는 거죠? 101,200원. 답은 4번입니다. 지난 회차에서는 이걸 물었었단 말이야. 총 제조가는 얼마니, 그치? 이번에는 가공비를 물었으니까 가공비. 또 어떤 문제에서는 A 부문의 제조가는 얼마니? 막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8번 문제를 보자. 자,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기초제공품이 없을 때는 여러분 기초제공품이 없으면 선인선출법과 평균법의 값은 같죠? 선인선출법과 평균법의 차이가 기초의 차이잖아. 근데 기초가 없으니까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죠. 적게 나타난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동일하게 나타난다.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1번입니다. 2번 원가 요소별 단위당 원가는 완성품 환산량의 기초에서 계산한다. 맞고요. 원가 관리 및 통제가 공정이나 부문별로 수행되므로 원가에 대한 책임 중심점이 명확한 것도 맞습니다.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생산된 제품은 동질적이기 때문에 각 제품의 단위당 원가도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것도 맞습니다. 새우깡을 한 봉지 생산하면 모든 새우깡에 다 적용을 해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치? 네, 제품의 단가도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9번. 자, 선인선출법을 이용한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완성품 완산량 단가는 10원. 가공비가 얼마? 5원이다. 무슨 법을 했을 때? 선인선출법을 했을 때. 여러분, 선인선출법. 재료비. 가공비. 선인선출법이니까 수량, 금액, 수량. 여기도 수량, 금액, 수량는 나누기는 여기는 나누기는 했을 때 단가원가가 각각 얼마씩이라고 나와 있어? 10원이고 또 얼마? 5원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10원에 5원. 얘가 10원이고요. 얘는 5원이에요. 그 다음에 자료가 뭐가 나와 있니? 기초 제공품이 500개 완성도는 40%. 여러분, 그 밑에 박스 밑에를 먼저 봐야 되겠지? 재료원가는 공정초기에 전량 투입된다라고 나와 있죠? 밑줄 쳐주시고요. 재료원가는 공정초기에 전량 투입된다. 밑줄 쳤어요? 그럼 뭘로 다 계산이 되는 거지? 수량이죠. 얘는 뭐예요? 환산량이고. 맞아? 자, 이제 기초가 다시 한번 기초가 몇 개 있어? 500개 40% 있죠, 그쵸? 여기 봐요. 기초가 500개에 40%, 200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500개에 40%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나와 있어요? 기말이 800개에 50% 나와 있죠? 그럼 여기는 수량이라고 했으니까 800개에 여기는 환산량이니까 50%니까 몇 개예요? 400개. 완성품 수량은 4,200개. 여기도 4,200개. 여기도 몇 개예요? 4,200개. 그럼 여러분 볼까? 2개 더해주면 5,000개죠? 빼주면 몇 개 나오죠? 4,500개. 그러면 거꾸로 계산하면 얘는 얼마예요? 45,000원. 얘가 45,000원이 되는 거고. 맞지? 자, 밑에는요. 2개 더해서 빼주면 되는 거죠? 4,400개가 되나요? 거꾸로 곱해주니까 얼마예요? 22,000원.
그러니까 가공비는 22,000원이 되는 거고요. 자, 물음이 뭘 물었습니까? 당월에 실제 발생한 가공비를 물었죠? 네. 그래서 22,000원. 답은 2번이고요. 자, 10번. 평균법으로 하라고 나와 있어요.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된다. 뭘로 계산이 되는 거죠? 수량. 가공비는 무조건 환산량이라고 그랬습니다. 완성품 원가와 기말제공품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었어요. 평균법으로 하래. 평균법. 자, 그러면 재료비, 가공비, 얘는 뭐예요? 수량. 가공비는 무조건 환산량이라고 그랬습니다. 평균법이에요. 자, 그러면 평균법은 뭐라고 그랬죠? 금액, 수량, 수량. 여기도 금액, 수량, 수량. 들어가시면 되죠? 이 자리가 기초네. 자, 그러면 기초의 금액이 각각 800만 원이랑 572만 원? 네. 여기는 800만 원. 여기는 572만 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금액은 또 얼마나 나와 있어요? 3,226만 원. 그 다음에 가공비는 또 얼마나 나와 있어요? 2,855만 6천 원. 55만 6천 원. 됐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완성 수량이 몇 개라고 나와 있어요? 400개 나와 있죠? 맞아? 네. 여기 400개. 여기 완성 수량이 몇 개? 400개 들어가고요. 기말 수량은 100개에 40% 나와 있죠? 100개에 40%니까 여기 몇 개예요? 40개는 하면은 두 개 더해서 얼마죠? 4,026만 원. 나누기 두 개 더해주면은 500개. 단가 얼마 나오죠? 85,20원. 여러분 이 85,520원을 100개라고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얼마 나옵니까? 그러면은 805만 2천원. 805만 2천원. 자, 얘는요 두 개 더해주시면 얼마예요? 3,427만 6천원. 나누기 440개. 맞니? 자, 그럼 단가 얼마 나와요? 77,900원. 77,900원. 77,900원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얼마 나와요? 311만 6천원. 16,000원? 네. 자, 이제 제공품 계정을 그려주시면 제공품 계정에 자, 여기 봐요. 그냥 여기 봐봐. 뭐 복잡하게 들어가지 말고 두 개 뒤에서 얼마? 4,026만 원. 맞잖아. 두 개 뒤에서 얼마? 3,427만 6천 원. 제공품 계정 뭐 이래도 하나 저래도 하나. 기말 두 개 더해주면 얼마 들어가죠? 1,116만 8천 원. 그러니까 얼마인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겠죠. 몇 번이에요 그러면은? 1번.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1번. 자, 11번. 표준 직접 재료비 결정에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표준 소비 수량은 제품 생산에 필요한 각종 재료의 종류, 품질, 가공 방법 등을 고려를 해서 11번 하는 거라고 그랬지? 네. 정신이 없어. 미안해. 정상 원가 계산에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밑줄 쳐보세요. 정상 원가 계산.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예정 원가 계산. 예정 원가 계산. 자, 기억을 봤더니 실제 원가 계산에 비해서 제품 원가 계산이 신속하게 된다는, 여러분 지연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지? 실제 원가 계산. 지연되는 건 실제 원가 계산이라고 그랬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정 원가 계산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비는 실제 원가로 측정하는 거 맞죠? 제조 간접비만 예정 원가라고 그랬잖아, 그치? 니은이 맞아요. 답은 일단 2번하고 4번은 아웃되는 거죠. 기억 들어가 있는 거. 디귿. 자, 원가 계산 제도를 실제 원가 계산, 정상 원가 계산, 표준 원가 계산으로 구분하는 것은 제품 원가 구성 항목이 아니라 측정 방법에 따른 거예요. 측정 방법. 구성 항목이 아니라 측정 방법. 언제 원가를 측정할 거냐? 월초에 측정할 거냐? 아니면 월말에 측정할 거냐? 월초에 측정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정상 원가 계산.
월말에 측정하면은 실제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성 항목에 따른 거는 구성 항목 땡땡 하시고 받아 적어보세요. 구성 항목에 땡땡 하시고 전부 컴마 변동 컴마 초변동 전부에는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볼래요? 전부 원가 계산은 제품의 원가가 여기 봐요. 제품의 원가가 뭐뭐뭐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가 변동비도 들어가고 고정비도 다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죠? 네. 이 제품의 원가가 얘는 뭐예요? 변. 얘도 뭐예요? 변. 다 들어가는 게 전부 원가 계산이라고 그랬고 변동 원가 계산은요. 변동 원가 계산은 얘는 전부 원가 계산, 변동 원가 계산은 뭐 들어가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변동 제조 간접비. 그런데 뭐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변동비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얘는 당연히 뭐예요? 변. 고정비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변동원가 계산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가를 회피하고 있잖아, 그치? 원가 회피 개념에 입각한 거다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얘는 모든 원가를 다 집어넣었죠, 그쵸?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원가 부착 개념이다라는 말을 써요. 원가 부착 개념이다라는 얘기야. 제품의 원가가 여기 봐요. 제품의 원가에 모든 원가가 다 들어갔느냐? 변동비만 들어갔느냐? 이게 더 쉽게 얘기해줄까요? 재무상태표에 다시 어디에? 재무상태표의 개념으로 하면 제품의 금액이 만약에 10원이면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40원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얘는 10원이니까 얼마만 들어가는 거예요? 35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초변동 원가 계산은 뭐만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직접 재료비만 들어가고 얘네는 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지, 그치? 그러면은 얘는 재고자산이 얼마만 들어가는 거야? 10원이 들어가는 거야. 재고자산을 최소화하는 거죠. 재고자산을 어떻게 하자고요? 최소화하는 게 초변동 원가 계산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우리 외부에 보고할 때는 초변동으로 하니 변동으로 하니 아니면 전부로 하니 전부로 할 뿐이죠. 이거는 외부에 보고할 때 다시 어디에 보고할 때? 외부에 보고할 때고요. 얘네는 외부에 보고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내부에 보고할 때 쓰는 거라고요. 내부에 보고할 때 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이거 이따가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구성 항목에 따라서 얘가 구성 항목에 따라서 분류를 해준 거야. 구성 항목에 따라 분류를 해준 게 전부원가 계산, 변동원가 계산, 초변동원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은 11번의 답은 몇 번이 답이 되는 거죠?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12번. 다음 중 표준 직접 재료비에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표준 소비량은 제품 생산에 필요한 각종의 재료 종류, 품질, 가공 방법 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한다. 맞고요. 표준 재료비는 직접 재료의 종류별로 제품 단위당 표준 소비 수량과 표준 소비 가격을 먼저 설정을 하고 이를 곱해서 산정하는 것도 맞고요. 표준 소비 수량은 과학적 통계적 조사에 의해서 결정해야 하며 여기에 정상적인 공손, 감소는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공손, 감소를 제외하면 안 되죠. 그럼 잘못된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는 공손이나 감소도 다 어떻게 고려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표준 가격은 과거 및 현재 시장 가격과 장래에 예측되는 가격 동향이나 거래 관습 등 제반 요건을 모두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자, 13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 차이 분석에 관련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을 모두 골라라라고 나와 있어요. 차이 분석은 실제 원가, 표준 원가 비교하는 거죠. 네. 일종의 투입 산출 분석이다. 맞습니다. 투입과 산출 분석.
직접 재료비 차이 분석 시 표준 투입량은 즉 표준 수량은 사전에 미리 설정해 놓은 최대 조업도에 대한 표준 투입량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 공식 암기하고 있으면 되는데 제가 말로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공식 실제 수량 마이너스 표준 수량. 다시 한번 가르고 실제 수량 마이너스 뭐? 표준 수량. 표준 수량이 표준 투입량이잖아. 그 표준 수량이 최대 주업도의 실제 생산량이야.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이죠. 그러니까 최대 주업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실제 생산량에 이렇게 나왔었어야 되는 거야. 최대 주업도는 뭐야? 내가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최대 주업도죠. 다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최대 주업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실제 생산량에 대한 표준 수량이다. 실제 생산량에 대한 표준 수량이다.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 그치?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가 표준 투입량이라고 해놔서 그래. 나는 뭐라고 쓰고? 표준 수량이라고 쓰고. 표준 수량은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수량이라고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나는 틀렸습니다. 가격 차이는 실제 원가와 표준 원가의 차이 맞죠? 실제 원가, 표준 원가를 실제 투입량하고 곱해서 계산했잖아. 공식으로 불러줘 볼까? 괄호를 닫고 실제 가격 마이너스 뭐예요? 표준 가격 곱하기 뭐예요? 실제 수량. 나는 실제 수량이라고 그랬고 얘는 뭐라고 하는 거야? 실제 투입량이라고 해놨을 뿐이에요. 능률 차이는요? 능률 차이는 실제 수량 마이너스 뭐라고 그랬어요? 표준 수량 곱하기 뭐라고 그랬어요? 표준 가격. 맞죠? 그쵸? 그러니까 능률 차이 맞아요? 그러니까 너네가 공식을 암기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말로다 해석해 놓은 것 뿐이야. 자, 올바른 것은 모두 몇 개예요? 그래서 3개입니다. 14번. 직접 재료비 능률 차이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능률 차이 여기 봐요. 실제 가격 마이너스 표준 가격 곱하기 실제 수량은 가격에서 가격을 뺐으니까 무슨 차이? 가격 차이. 그 다음에 실제 수량 마이너스 표준 수량 곱하기 표준 가격. 그러면은 수량에서 수량을 뺐으니까 무슨 차이? 수량 차이. 자, 요 표준 수량이 조금 전에 열심히 얘기했죠? 이게 뭐에 허용된? 실제 최대 주업도가 아니에요.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단위당 표준 수량이라고 했단 말이야. 자, 이제 대입 한번 해볼까요? 제품 실제 생산량이 몇 개? 2,000개. 이게 2,000개라고 나와있죠? 여기 다 써야 되겠네. 허용된 실제 생산량이 허용된 뭐라고 그랬어요? 단위당 표준 수량이라고 했어요. 단위당 표준 수량이라고 했습니다. 제품 한 개당이 단위당이죠. 투입량이 6kg. 실제 재료비는 400원. 여기 봐요. 실제 재료비는 400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 투입량이 5kg 나와 있죠? 여기 봐요. 단위당 표준 수량이 몇 kg? 5kg 나와 있어요. 곱해주면 얼마니? 10,000kg. 그 얘는 여러분 여기 봐요. 얘는 실제 생산량이 2,000개라고 그랬고요. 실제 생산량이 2,000개 곱하기 실제 투입량은 몇 kg? 6kg 나와 있네요. 실제니까. 얘가 실제 곱하기 표준이 했잖아. 그러면 실제 곱하기 실제 해주면 되죠. 곱해주면 얼마? 12,000kg. 그 위에도 얼마? 12,000kg. 마지막 표준 가격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 300원 나와 있죠? 마이너스 300원. 밑에도 얼마야? 300원. 그러면 나오겠네. 위에 거 계산하면 얼마죠? 120만원. 불리한 차이. 밑에 거 계산하면 얼마죠? 60만원. 불리한 차이. 여기서 뭘 물었어요? 능률 차이를 물었으니까 60만원 불리한 차이가 되는 거죠. 자, 15번. 변동제조간접비 능률 차이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변동제조간접비. 여러분, 변동제조간접비는 제일 먼저 뭘 써주라고 그랬지? 실제 발생액. 실제 발생액을 써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뭐? 실제 시간 곱하기 예정 배부율. 실제 시간 곱하기 예정 배부율. 세 번째는요. 표준 시간 곱하기 예정 배부율. 표준 시간 곱하기 예정 배부율.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차이를 소비 차이, 이렇게 두 개 차이가 능률 차이예요. 근데 이 표준 시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단위당 표준시간이라고 했고요. 대입만 해주시면 되잖아. 그러면은 실제 발생액이 얼마? 700만 원. 실제 발생액이 700만 원이고요. 이 순서 바뀌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실제 작업 시간 기준 변동재정비 예산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723만 5천 원. 얘가 723만 5천 원이고요. 실제 생산량 기준,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변동재정비 예산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710만 원 나와 있고요. 자리 바꾸면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23만 5천 원 유리 맞지? 얘는 얼마가 나왔습니까? 13만 5천 원 분리.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답이 되는 거죠?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16번까지 볼게요. 다음 중 원가 부착 개념, 여기부터는 정보가 계산인데 여기 칠판에 있으니까 원가 부착 개념에 대한 원가 계산, 재고 자산에 포함되는 항목 이거 다 이거지? 재료비, 노비, 변동재정비, 고정재정 간접비, 그쵸? 근데 변동 판매 관리비는 들어가면 되는데 안 돼요.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에요. 원래 16번부터가 이제 정보원가 계산 단원인데 이게 칠판에 있어서 한번 설명을 해줬고요. 여기 봐요. 정보원가 계산은 재료비, 노무비, 변동재정비, 고정재정비 다 합쳐서 기말재고 외부 보고용 이 계산이 되는 거야. 변동원가 계산은 고정비가 빠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가 회피 개념이란 말 쓰는 거야. 얘네는 이렇게는 무슨 개념이라고? 원가 회피 개념. 얘는 다 집어넣어서 원가 부착 개념이란 말 쓴 거고요. 얘네는 내부 보고용 재고 자산을 계산할 때 들어가는 거고, 초변동 원가 계산은 오로지 뭐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재료비만 제품의 원가를 구성하는 거다라고 배웠습니다.